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찰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대통령 수사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수사권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보하면 되는데 예컨대 공수처나 검찰이 경찰이 해라 아니면은 그 공수처나 그 경찰이 검찰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부 조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서로 자신들이 하겠다라고 그런 그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순한 그 수사의 정당성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요. 결국 수사가 끝나면 그 수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기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이 계속 그 진행된다는 이야기인데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거 능력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그 변호인들이 이게 수사가 위법한 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증거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 능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조정이 돼야 되는데 공수처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에다가 그 이첩을 요청하면 검찰이나 경찰은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수처가 요구를 하면 공수처에다 이첩한 것은 공수처 법상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서 이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공수처 법상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검찰 특수본이 비상계엄 사건 그동안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수본 입장에서는 반발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팀 일부 검사가 항의성 연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반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초기 수사에서 김용현 장관 체포하고 구속하고 또 방첩사령관, 특정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번 내란 사건의 핵심 혐의자들에 대해서 인신을 확보하고 지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만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힘이 빠질만 하죠.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이러한 수사상의 혼선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소환 불응의 명분으로 삼고 있고 이후에 만약에 이 소환을 해서 대통령의 조서를 받는다고 해도 증거능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공수처 검사가 15명입니다. 이게 정원이 25명인데 턱없이 모자란 숫자거든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또 검사들이 항의성 사표도 내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가능하겠느냐 이런 해석들이거든요. 저도 의문이 많습니다. 수사 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공수처 실적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름만 허울뿐인 공수처 아닌가. 심지어 좀 전에 이제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정원이 25명인데 검사가 지금 15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빠져있는 10자리가요. 심지어 대부분 부장검사들이에요. 부장검사가 옷 벗고 나와서 일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수사가 가능할까 저도 의문인데 그런데 일단 공수처장이 우리가 수사해보겠다 의지를 표명을 했으니까 법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지켜봐야 된다. 참 아이러니컬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검수완박 이루어지고 공수처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제일 그 강력하게 반발했는가?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제일 크게 그 반발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검수완박과 공수처에 의해서 그 수사 관련해가지고 재판 관련해서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수사 인력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보면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뭐 문제제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최우선적으로 모든 인력을 집중해서 수사를 하면
지금 이 국회에 돼 있고 임명 절차가 남아 있는 상설 특검이라든가 또 네. 내란 특검법을 통해서 향후에 수사 관련 내용이 이첩하는 거를 아마 전제로 한다고 하면 지금의 역량을 가지고도 지금 단계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직 정보사령관이 한 햄버거집에 모여서 계엄을 모의한 정황 드러났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내드렸는데 북파 공작원 부대 HID도 뭐 운영을 하려 했다 이런 정황도 드러났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이 드러난 건가요? 그러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예. 전직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떻게 계엄 상황에 개입돼 있을까 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 김용현 전 장관만큼 핵심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보사라는 게 정보 첩보 업무가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보 업무 중에 선관위의 계엄군을 보낸 건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이 지금도 그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들을 서버로 확보해서 확인하겠다는 거고 그 외에 이후에 계엄 상황 이후에 상황관리 TF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계엄이 일단 성공하는 것,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제되지 않고 예. 국회로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 그 상황관리에서 첩보라든가 HID 운영 관련된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내용은 단순한 상황관리를 넘어서 실제 계엄의 명분을 추적하기 위한 첩보작전 공작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아마 지금 오늘 구속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예비역이지 않습니까? 결국 민간인이란 얘기인데 이렇게 민간인이 이런 내란 모의에 가담을 했다는 부분이 결국에 나중에 가선 처벌의 어떤 가중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노상원 씨는요. 육사 출신 엘리트 장교예요. 예. 육사 41기니까 81학번인데 육사 들어갈 때 수석했던 사람이에요. 예. 수석 입학자이고 김용현 장관 전 장관이죠. 38기니까 3기수 차인데 3년 선배인데 둘이 아주 핵심 요직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상원 씨가 뭘 했습니까? 37 부대라고 하는 7717 부대 사령관, 그다음에 정보사령관도 했고 이게 우리나라 군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대 아니겠습니까? 거기 사령관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능력은 많이 있다라고 군에서 알려지고 있던데 하지만 앵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원은 예비역이에요. 예. 현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역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예비역이 아무리 후배라고 하지만 그 부대 사령관이나 그 밑에 있는 장군 대령 그 밑에 있는 그 군인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심지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씨하고 같이 뭐 그 협의를 해라 이런 지시까지 했다라고 하던데 비선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저 그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 국회에 나와서 암살조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상당 부분 허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될까? HID가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단대 단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도청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고 비아폰을 쓰게 된다면 뭐 미국이 아무리 실력이 우수하더라도 이 도청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들으신 것처럼 김어준 씨 암살조 주장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난 또 파장이 일었었는데 결국 민주당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 제보 그 출처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정도의 제보라고 하면 뭐 김어준 씨가 직접 밝히지도 않았고 사실 추정을 통해서 미국 정도의 정보력은 돼야 되지 않겠냐고 나오고 있지만 실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이 얘기하듯이 미국의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이 도청을 통해서 이런 게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제보의 출처 문제로 인해서 신빙성 문제가 제기는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관련돼서 정황적으로 보면 김어준 씨가 출석해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 의원이 예.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 이 정황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인터뷰를 한 적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어가 묻지 않았는데 이 북한의 도발을 가장한 위장 작전 이런 게 있어도 미국은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밝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마치 이게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이 발언을 한 바가 있어서 완벽하게 허위냐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후에 이 부분 뭐 김어준 씨에 대한 고발이 있어서 김어준 씨에 대한 수사가 될지 아니면 실제 계엄 관련해서 어떤 작전의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